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 0.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4% 상승을 보였습니다. 금주 우리 증시는 내일이죠. 석가탄신일 공휴일을 맞아서 휴장이고 또 거래일수가 하루 짧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당분간은 중소형주가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개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투자 전략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으로 2부 시간 꾸리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현대 BNG 스틸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의 계열사고요. 최대 주주는 현대제철, 지분이 41.1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스테인리스 냉형 강판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이고요. 이 업체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제 원료 가격인데요. 중요한 원료가 바로 니켈입니다. 이 니켈 가격과 연동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니켈 가격이 상승이 된다면 동사의 가격 역시 상승되는 그런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쟁사로는 황금 ST라는 회사도 있고요. 최근에 황금 ST도 주가 수준이 굉장히 양호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 안에 이제 제품을 납품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 로템에 들어가는 그 전동차나 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제품을 좀 많이 만들기 때문에 최근에 남북 경협 관련된 이 철도주 좀 간접적으로 또 철도주의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 이후에 최근에 21선까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기관 물량이 나왔습니다.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이 물량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다시 둬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8,000원, 손절라인 1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 현대 BNG 스틸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 타임 시작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구도주의 달인 김영철.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예, 월요일을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오셨고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현황을 보여드리고 수익률 대결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가장 최근에 주신 추천주에 대한 수익률 현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부터 순위별로 8개 종목을 화면 통해서 보고 계신데 거의 전 종목이 수익권이십니다. 신일섭 소장님의 포트폴리오이고요. 태림 포장이 매수가 부근이고 그 밖의 종목도 플러스 수익률 함께 확인하고 계십니다. 4월 26일에 주신 신세계가 12% 수익이 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주신 한국유리가 7%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영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 수익률 현황 함께 살펴보시죠. 역시 대부분의 종목이 수익권 내에 있는데 플러스 수익을 나타내고 있지요. 일단은 4월 30일에 주신 P&E 솔루션은 손절가 터치가 됐기 때문에 포트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에 주신 카페24가 3% 이상 수익권 내에 있고요. 역시 신고가 경신 중인 휠라코리아 김영철 팀장의 종목입니다. 지금 14%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섭 소장의 종목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종목 순으로 지금 화면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세아시멘트 빼놓을 수가 없겠지요. 지금 67%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장중에 20만 원 선 터치가 됐었습니다. 목표가 달성이 장중에 됐었는데 어떻게 목표가 수정이 있는지 잠시 뒤에 의견까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철 팀장님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필라코리아 14%, 비즈니스온이 11%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배럴과 휴젤, 카페24가 8%, 3%대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전체 전문가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순위 함께 보시죠. 8위부터 4위권에 이름 올린 전문가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신섭 소장의 호텔신라가 18%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김영철 팀장의 필라코리아가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4%. 박민우 전문가의 썬데이토즈가 13% 이상 수익을 내면서 지금 8위에 이름을 올리신 상태입니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탑3 종목 함께 살펴봅니다. 1위, 3위에 역시 신섭 소장님이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아세아시멘트 67% 수익이고요. 아프리카TV도 역시 신고가를 경신 중에 있는데 2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박용경 팀장님의 현대상선도 22% 수익을 기록 중이고 매수한 지 한 달가량이 됐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을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은 매주 월요일이죠. 주식의 신, 수익률 대왕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섭 소장님, 아프리카TV도 지금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 아세아시멘트는 장중에 목표가 달성이 됐었거든요. 어떻게 변화가 좀 있으십니까? 네, 아세아시멘트 목표가를 3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이요? 네, 예. 제가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는데요. 2023년까지는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년 동안 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싶은데 아파트는 지금 가격이 비싸죠. 대출까지 옥죄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건자재 업종이나 건설 주식을 사서 더 많은 수익률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합쳐서 그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 그런 지금 테크트리를 한번 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상승폭보다 이 아파트에 관련된 주식들은 수백 %에서 수천 %가 오르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자재 종목이든 어떤 건설주든 좋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주식을 사서 그 지금 당장 집을 못 사는 그 금액으로 사서 많은 수익을 내서 그 금액을 합쳐서 진짜 아파트를 사는 이런 그 테크트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자재 업종들은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중에 가장 시멘트가 먼저 움직인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시멘트가 맨 먼저 투하가 되기 때문이죠. 건설 현장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굴삭기가 들어가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세아 시멘트를 필두로 해서 다른 시멘트들도 잘 살펴보시면서 이게 뭐 이런 논리가 재밌다 얘기만 하지 말고 지금 바로 가서 매수 버튼을 누리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탑픽 종목도 또 기대가 되고요. 김영철 팀장님, 휠라코리아가 이렇게 잘 갈지 아셨을까요? 지금 수익 많이 나고 있는데요. 리뷰 한 말씀? 네, 일단은 뭐 휠라코리아 설명을 드릴 때도 사실 국내 쪽 모멘텀보다는 면세점이랑 그다음에 해외 쪽 모멘텀 그리고 미국 아쿠시네트 쪽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상 실적을 오픈해 놓고 보니까 국내에서 매출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사실 뭐 요거 설명 드릴 때도 언제적 휠라냐라고 이제 뭐 말씀을 뭐 드린 부분들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다라고 이제 뭐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을 더 이제 높이 평가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국내까지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 어쨌든 뭐 해외 모멘텀이 없어진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쪽이나 그다음에 중국 쪽 모멘텀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조정 시에는 충분히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5월 21일 월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거래 일수가 하루 짧죠. 내일 석가탄신일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시작이 됐는데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은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삼성전자 지금 나흘째 종가 기준으로 5만 원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0.2% 정도 오르면서
49,550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1%대 전일의 상승세를 이어서 0.5% 추가로 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0.19% 오름세로 출발이 됐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도 1%대 더 올라오면서 41만 3천 원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 바이오 FC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고 지금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0.6% 정도 오르는데요. 분할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틀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이버의 주가가 오늘 오랜만에 0.15% 올라옵니다. 지금 9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인데요.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던 네이버입니다. 자,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리죠. 네,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이틀째 오름세 2,460선 회복이 돼서 2,463포인트까지 올라와 있고 코스닥은 4흘 연속 오름세인데요. 전일보다 0.2% 정도 상승하면서 871포인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일단은 신라젠과 HLB가 각각 1%, 2%대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시총 상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혼조세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1% 정도 소폭 밀리고 있고 나노스와 메디톡스는 전일 종가 수준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더 살펴볼게요. 네, 역시 혼조세인데요. 바이로메드가 1%대 오름세를 보이는 반면에 오늘 CJ ENM과 펄어비스가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됐고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는 1% 가까이 올라오면서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을 보여드렸는데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 한 주 내내 보시면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을 선별하셨을지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신일섭 소장님의 탑픽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노루페인트입니다. 그 전에 지금 건설 경기 얘기를 계속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언론의 뉴스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집값을 막 때려잡아서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때리는 부분은 굉장히 그 불법적인 부분을 때리는 거지 전체 경기를 지금 죽여서 이게 뭐 장기적으로 하락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제 생각엔 그냥 오판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주가를 봤을 때 물론 뭐 IT라던가 뭐 바이오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갔지만 계속 꾸준히 가는 것 중에 하나는 주택 경기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케아가 이제 들어와서 뭐 이제 2호점까지 생겼죠. 그래서 그런 DIY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도 좀 문화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은 거기에 이제 그 부분에서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 부분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회사인 홈디포와 로우스의 주가를 보시면은 정말 꾸준히 오르고 있죠. 계속해서 이거는 뭐 그 바이오나 IT는 굉장히 가파르게 이거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어요. 애플이나 구글의 주가를 보세요. 페이스북이라던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슈 때문에 좀 흔들렸지만 올라갈 때 보면 정말 가파른 각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건 사이클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홈디포라든가 로우스는 그냥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건축 자재와 인테리어, 뭐 변기까지 다 파는 회사예요. 뭐 미국인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배관공 수준의 사람들인지 몰라도 어쨌든 다 조립을 해서 만듭니다. 예. 이케아 조립하는 것조차 지금 짜증내하는 남자들이 많고 저도 좀 어려운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뭐 미국에는 이런 그 상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이마트나 뭐 이런 코스트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뭐 이 모습들을 보면 미국의 주택 경기는 이렇게 살아나고 있구나. 미국의 주택 경기가 살아난다는 건 전 세계가 다 살아난다는 거고 우리나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폐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경기는 지금 계속 좋고 미국을 봤을 때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죠. 홈디포와 로우스의 주가를 보면. 그럼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아세시멘트나 이런 것들이 남북 경협 테마로 올랐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남북 경협 테마가 와서 좀 가파르게 올랐죠. 그런 부분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가지고 튀어 올랐는데 그것보다 더 큰 뒤의 배경은 건설 경기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주가 오르는 거지. 만약 저게 남북 경협 테마로만 올랐으면은 남북 경협 테마가 약간 어그러지는 이번에 모습이 살짝 나오면 바로 급락해서 그냥 하한가 3방을 맞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맞질 않아요. 그런 근간이 있는 업체들은. 현대건설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남북 경협 테마가 꼈지만 기본적으로 건설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오른 거예요. 남북 경협 테마라고 해서 시멘트
현대건설 요것만 오른 게 아니라 보시면 다 올랐잖아요. 화학업종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화학업체들 다 신고가 갔죠. 그리고 기계업종 다 오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건설 현장들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들어가 보시면 굴삭기가 막 활동하고 있고 막 시멘트가 실려 날리고 있죠. 레미콘이 돌아가고 있고. 그럼 건설 현장이 활발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주가가 다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갖고 온 노루 페인트입니다. 페인트도 지금 피할 수가 없는 건설 경기의 한 부분이죠.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 등 건축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눌렸던 것들이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나 조선 쪽도 있어요. 전방 산업이 회복돼서 노루 페인트가 하고 있는 도료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에너지 절감용 페인트라고 해서 예전엔 페인트가 냄새만 나고 그냥 뭐 칠만 하는 그런 부분인 줄 알았더니 요즘엔 기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라 놓으면은 그걸로 그냥 단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DIY용 페인트, 노루 페인트도 마찬가지지만 상하 페인트도 그렇고 강남 쪽에 보면 이제 파워스토어 같은 거 운영해서 매일 클래스 같은 거 열잖아요. 스타일링 클래스, 홈 스타일링 클래스에서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거 집 꾸미는데 페인트 바르고, 홈쇼핑에서도 요즘에 벽지 말고 올 페인트 하는 거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변하고 집방은 시작된 지 이미 다 됐고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친환경 페인트가 바람을 타고 수익성을 증대하는 이 역할. 페인트가 옛날 그 페인트보다 이런 것들이 좀 비싸거든요. 단열 페인트라던가 미감을 확대시키는 그런 페인트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거는 건설 경기가 회복되는 그 사이클 내에 페인트주도 분명히 들어가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순환매예요. 계속 순환매. 시멘트주가 강하게 오르고 그 안에 또 기계, 굴삭기 만드는 두산 인프라코, 페인트, 이 노루 페인트, 상업 페인트 이런 것들 다 돌아가면서 오르는데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먼저 올라간 게 쉬고 또 후발주가 오르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라도 갖고 가야지 이 건설 경기를 누릴 수가 있고 그 나중에 궁극적인 목표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건드려야지만 한다는 거. 손절가는 10,000원이고 목표가는 20,000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제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에 물가 다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돈 빼고 다 오를 겁니다. 지금 뉴스 맨날 나오잖아요. 롯데제과에서 우리가 많이 먹는 과자값 올렸다고 하니까 혜태제과에서 또 올렸고 그 전에 CGV에서 가격 인상했죠. 햄버거 3사 가격 다 인상했죠. 그 주변에 짜장면 가격 다 올랐다고 다 뉴스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물가 인상은 피할 수가 없고 그럼 물가가 인상되면은 인건비는 시급이 올랐잖아요. 인건비 올랐죠. 자재비 다 올랐죠. 그럼 아파트 짓는데 그 건설비가 올랐으니까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죠. 우리가 받는 돈이 적어지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짜장면 값이 나중에 5,000원, 6,000원이 될 텐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 회사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제분도 마찬가지죠. 밀가루를 만드는 회사. 우리가 먹는 짜장면 가격이 오르는 건 밀가루 가격이 오르기 때문인데 그걸 해지하려면 대한제분에 투자를 해서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국제 소매 거래 가격이 5개월 새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아직 밀가루 가격을 본격적으로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눈치를 보는 거죠. CGV도 마찬가지예요. CGV가 오르니까 롯데시나 메가박스가 눈치를 보고 있다가 다 올리고 그리고 제과에서 하나 롯데제과가 올리면 뒤에서 혜택 크라운이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올리면 그걸 핑계로 다 올리죠. 다 오르는 게 수순이 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지금 안 올린 회사들도 다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올리는 상황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과자, 빵, 라면 가격 지금 줄줄이 인상되고 있죠. 과자, 빵, 라면이 전부 밀가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업체들이 이제 야 과자, 빵, 라면 회사들이 올렸잖아. 그럼 우리도 밀가루 납품해도 우리도 올려야지.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대세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경기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거를 정부를 원망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정부가 나서서 이걸 물가를 어떻게 강제로 때려잡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욕하고 있는 시간에 이걸 사는 게 나아요. 그래서 밀가루 업체들이 연쇄 가격 인상을 할 거기 때문에 대한제분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밀가루 업체 어느 것이든 좋아요. 다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가 19만원 목표가시 28만원입니다. 세 번째도 지금 건자재 관련 종목이에요. 동화기업입니다. 강화마루를 잘 아시죠? 예전에 벽에는 도배를 하고 밑에는 그 벽지를 바닥에는 깔았죠. 장판을. 근데 요즘에는 벽지 대신에 아까 페인트를 칠하고 그리고 장판 대신에 마루를 한다던가 대리석을 하는 이런 스타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변화인데 부엌이나 일반 가구의 원재료인 PB나 MDF 시장의 1등 기업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도시재생 사업, 재건축 재개발 워낙에 말이 많고 제초안이다 해가지고 부담금 많이 하니까
뭐 전체적으로 그냥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리모델링 쪽도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쪽도 나쁘지가 않아요. 전체를 다 허무는 것보다 안에를 더 꾸며도 이런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베트남 MDF 사업이 호조예요. MDF가 그러니까 뭐 그 톱밥, 나무를 쓰고 나서 이제 가루들 있잖아요. 그거랑 접착제를 잘 이렇게 엮어가지고 목재, 기본적인 그 건설 현장에 쓰이는 목재 그 부분이에요. 기본적인 목재. 이게 베트남, 뭐 이마트에서도 보셨지만 베트남이 중국의 어떤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철수를 했던 기업들도 베트남에서 다시 회생의 기회를 맞고, 이 건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 쪽에서 많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MDF 사업이 호조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동아 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건설 현장이 지금 활발해지는 것이 그 눈으로도 보이고, 주가에서도 건설주가 오르고 건자재가 오르고 지금 다 오르는 것에서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거예요. 페인트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동아기업같이 마루를 만들거나 MDF를 만드는 업체들도 있는데, 이게 다 순환매를 도면서 오를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제일 잘 가는 애는 수익이 엄청나게 크고 제일 못 가는 애는 수익이 작겠죠. 하지만 전부 그 건설 경기 사이클 안에서 우상향하는 것은 웬만한 기업은 다 그렇게 그 사이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아기업도 눈여겨봐야 되고요. 선주월가 36,000원, 목표가 7만원으로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혈압이 있는 투자를 하시는 신섭 소장님, 오늘 어떤 종목 선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바로 이어서 김영철 팀장님 탑픽 종목 공개할게요. 자,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P&E 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손절이 됐었던 그런 기업인데 네. 다시 한번 좀 편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뭐 전기차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남북경협 세 가지 섹터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뭐 순환매 아닌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쪽이 쉬어갈 때 한쪽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전기차 섹터를 놓고 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포스코 캠텍 이슈가 한번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뭐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다가 LNF가 거의 뭐 대장격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P&E 솔루션이었고, 그래서 P&E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적이 1분기 영업이익이 90%가 이제 감소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 아닌 급락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소재 쪽이 아니라 P&E 솔루션은 그 전기차 장비 쪽에 대한 그런 쪽이기 때문에 발주를 받으면 그 이제 매출 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인도 시점에 들어가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1분기 때 매출이 그렇게 이제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수주가 한 1,000억대가 이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이번 분기에 실적이 안 나왔을 뿐이지, 그러니까 실적 반영 시점 때문에 다음 분기 그리고 다다음 분기 때 이제 실적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내려온 상황에서 이 구간에서 접근을 해 놓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보다 밸류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주가도 뭐 무난하게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좀 편입을 하려고 이제 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네. 목표가는 뭐 하락 이전 수준인 한 1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1,000원 잡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얼마 전에 그 이제 끝난 나의 아저씨가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상당히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TVN 쪽,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예전에면은 이제 드라마 왕국이 뭐 MBC 뭐 이러한 이제 타이틀이 있었는데,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올드한 세대로 됐죠. 요즘에는 장르물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TV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지상파 쪽보다는 케이블 쪽에 대한 부분들, 종편 쪽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화제성이나 아니면 이슈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메이저 연기자라고 해야 되나요? 스타급들도 거의 꺼리낌 없이 이제 뭐 TV 출연, 케이블 쪽 뭐 TV 출연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한 이제 스타 작가도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뭐 그쪽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중에서 영향이 좀 가장 높지 않나, 스튜디오 드래곤 쪽이 아무래도 이제 TVN 쪽에 대한 대부분의 드라마들을 이제 제작하고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도깨비뿐만이 아니라 뭐 비밀의 숲,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나의 아저씨 이런 부분들 뭐 이야기만 하더라도 뭐 보신 분들이 없으더라도 어쨌든 뭐 그만큼 화제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본 그런 드라마일 텐데요. 뭐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제작 편성하는 데에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반기 쪽 주가가 한번 이제 좀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크게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역시나 하반기 쪽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김은숙 작가와 이병헌 씨의 만남 기대되는 미스터 선샤인, 그리고 뭐 충무로의 대세 배우로 떠오르고 있는 김태리 씨, 뭐 리틀 포레스트랑 그 전작들 뭐 보시면은 상당히 아마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배우일 텐데요. 뭐 거기 그 드라마가 이제 일단은 뭐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자라면은 빈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도깨비에서도 그랬었는데, 현빈, 김우빈, 원빈, 그 중에서 이제 현빈 씨가 뭐 주연을 하는 아람브라의 뭐 궁전의 추억 그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현빈 씨의 그 드라마 컨택, 그러니까 뭐지 그 선정 능력은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예전에 그 드라마 뭐죠? 길라임 씨 나오는 그 드라마 이후로는 뭐 뚜렷하게 흥행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상대 여배우가 박신혜 씨거든요. 박신혜 씨가 작품 고르는 능력은 상당히 좀 뛰어나죠. 왜냐면은 최소한 평타 이상의 드라마들을 뭐 뽑아주는 그런 이제 작품 선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하반기 때 2개의 상당히 대형 드라마가 스튜디오 드래곤 쪽에서 이제 뭐 어쨌든 직접 제작하는 부분들 또는 이제 편성이 돼서 나오는 부분들, 요걸로 이제 같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10만 원을 한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10만 원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실패하고서는 쭉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하면 조금 더 괜찮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권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어쨌든 뭐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아니면 제약바이오 아니면 남북경협인데, 개인적으로는 남북경협은 이제는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앞서 이제 전기차 한 종목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제약바이오 쪽 한 종목 담아본다라고 하면은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보다는 좀 늦게 시작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냥 4월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뭐 26,000원대까지 좀 올라왔다가 15,000원대에서 이제 뭐 흔히 보면은 뭐 앞장에서 한번 1차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2차 상승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영 내용이 없는 부분들이 아니고, 뭐 실질적으로 뭐 보건복지부 이쪽 첨단 의료 기술 개발 과제 선정이 된 그런 부분들, 그 이슈가 좀 모멘텀으로 부각되면서 5월달 초에 이제 주가 한번 탄력적으로 또 2차 상승 뭐 초입 구간에 들어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 어쨌든 직전 고점 수준까지 좀 1차적으로 노리고 돌파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P&E 솔루션은 손절가 터치가 됐는데 다시 매수하시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혹시 아직 못 파셨던 분들은 지속해서 홀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는데 다시 재매수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못 사셨던 분들 지금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세 종목씩 탑픽 종목을 들어봤는데요. 종목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 팁까지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먼저 볼 종목은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제조업체 네페스가 국책사업 주관기관에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10% 이상 급등세를 나타내는데 이 공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소식이었고요. 네페스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소장님께 좀 들어볼까요? 네, 예. 오늘 보니까 그 3D IC 제조를 위한 핵심 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그 연구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이제 뭐 국책기관에 선정되어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원도 받을 텐데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2015년도에 39억이었는데 지금 2018년 예상치가 270억으로 나오니까요. 4년 동안 굉장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잘 키워오는 재무제표상으로 굉장히 좋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 그 종목인데 다른 반도체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오르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2017년도부터 위를 굉장히 뚫으려고, 그러니까 가격대로는 11,000원 선이고요. 거기에 보니까 121선이 위치해 있는데 거기를 뚫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거의 눈으로 보기에도 한 6, 7번을 두들겼거든요. 그걸 실패하니까 밑으로 꺼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보니까 2012년도에도 그랬고요. 2014년도에도 그랬고 2015년도에도 그랬어요. 위에 다 121선 그 부분을 못 뚫고 결국 주저앉았는데 그 11,000원 선 그리고 121선 여기가 완전 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꼬꾸라졌기 때문에 뭐 국책사업 선정이란 건 단기 이슈지만 어쨌든 그거를 불쏘시개의 역할로 해서 다시 올라간다면 또 11,000원 선 거기가 지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너무 많이 쓰러졌기 때문에 거기에 매물이 많이 몰려 있어요. 왜냐면 거기 11,000원 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기대감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몰렸는데 다 물렸거든요. 그게 지금 4년, 5년이 쌓여 있기 때문에 단번에 뚫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11,000원 선을 목표로 해서 그 부분까지는 좀 반등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네페스에 대한 투자 의견부터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급락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솔고바이오인데 유증 소식이 있습니다.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오늘 장중에 10%나 급락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팀장님? 네, 좋지 않다고 봐야죠. 예. 일단은 뭐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랠리 때 같이 움직임을 좀 못 보여줬었고 4월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뭐 상한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바로 뭐 위쪽으로 올렸다가 다시 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에다가 일단은 뭐 유상증자인데 운영자금 돈이 없어서 결국에는 뭐 운영자금 수여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좋게 볼 만한 이유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신규 매수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뭐 굳이 증자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매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투자는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솔고바이오 받으려고요. 이번에 보락 볼 텐데요. 보락의 주가가 지금 사흘째 상한가입니다. 오늘은 점상 찍어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LG가 4세 구광모 테마주들이 지금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소장님? 네. 예. 이런 테마가 이제 가장 다이나믹하고 무섭지만 사람들이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이런 걸 매매해서 수익을 얻어보기를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관심도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깨끗한 나라 우선주, 그리고 보락,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관련주예요. LG 지금 LG가 관련해서 구광모 테마주로 지금 엮여 있어요. 보니까 지금 정기련회 3인이 지분율이 36.56%가 되어 있는데 왜 3인을 빼고 정기련 구상무의 장인입니다. 보유 지분이 26.16%예요. 그래서 이제 정기련 씨가 이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테마주에 엮여 있어요. 깨끗한 나라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미 이 밑바닥에서 보락은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엮이기 전에 이 회사의 내용을 보면 식품 첨가물 및 원료 의약품 사업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LG생활건강, 에스트라, 혜태제가, 동화, 오츠카, 동화제약 등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식품 첨가물 70%, 원료 의약품 20%. 그러니까 식품주랑 그리고 의약주, 제약주에 반반씩 발을 걸치고 있는 업체죠. 물론 이 제약 쪽과 식품 쪽이 지금 나쁜 건 아닙니다. 그쵸?
여기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작은 수치지만 꾸준히 늘어왔어요. 2015년부터. 그런 내용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용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그런 내용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지금 테마주로 급등을 했습니다. 어쨌든 테마로 급등을 했던 그런 실적 성장 스토리로 급등을 했던 2,000원 선이라는 1994, 95년부터 시작됐던 그 부분을 단숨에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거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다시 잡아가지고 수익을 추가적으로 내는 거는 굉장히 또 위험성이 더 따르겠죠. 하지만 이 다이나믹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남북 경협 테마가 약간 지금 어그러지면서 시들어가지고 새로운 먹잇감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보락, 비롯해서 깨끗한 나라,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상한가가 풀리는 걸 노리고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오전 10시, 아무리 늦어도 10시 반 이전에 상한가가 안 들어가면요, 완전히 되게 에너지가 많이 약해진 거, 그거를 느끼고 물량을 줄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오전 10시 이전에 자신이 잡았는데 10시 이전에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종가까지 유지가 돼요. 그럼 당연히 수익 극대화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좀 발 빠르신 분들이 대응하셔야 되고, 발 빠르지 않은 분들은 되게 이슈로 보기에 재밌고, 아, 이런 지분 구조를 가졌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구나, 시장에서.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투자 팁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보락 받으려고요. 이번에 우리은행을 볼 텐데 최근에 금융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요. 오늘 KB금융도 좀 한풀 꺾인 모습인데 우리은행에 대한 투자 의견 좀 들어볼까요? 많이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금융업종 자체가 일단은 1분기 실적들은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예.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그 심리적인 부분들 자체로 여러 가지 이제 인사 문제나 아니면은 그 외적인 이슈로 인해가지고 투자가 약간 조금 기피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 어쨌든 미국 쪽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면은 국내도 금리를 좀 따라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은행주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재미는 없지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조금 이슈나 아니면 우려로 본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그 물가 쪽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큰 흐름에서 금리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라면은 예대마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은행 수익성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워낙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은행주 많이 움직여봤자 하루에 한 2, 3% 움직이면 진짜 많이 움직인 건데, 다른 여타 종목들 한번 탄력 받으면은 한 2, 3일 만에 한 2, 30%씩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좀 벗어나 있지 않지 않나. 근데 긴 흐름에서 어쨌든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은행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겠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투자 의견은 매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추천주 리뷰 듣고 오늘장 탑픽 종목까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볼 텐데 5월 17일에 주신 셀바스 AI가 지금 7%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눌리기는 하는데 중요한 점은 분명 바닥권에서 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거든요.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제가 언제나 강조드렸다는 게 사실 매도가 쉬운 게 아니고 매수가 쉬워야 매도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장세가 되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리 결과와 그다음 다음 달에 진행될 미국 임상종약학회에 따른 긍정적인 이슈가 있으면서 제약바이오 이슈가 돌아와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한 이슈 없이 과대 낙폭에 따른 단기적인 반등이 이제 저번 주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세 시작되면서 상승이 아닌 세력들의 물량 체크가 저번 주 금요일에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약간의 수급을 몰아 뛰어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달려드는지 물량 체크를 해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과대 낙폭 시에 외인과 기관의 작은 유입이 확인되었고 반등이 일어나던 18일 전날에도 외인의 자본, 17일 목요일에도 외인의 자본이 유입된 것이
넣어서 띄웠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달려드는 걸 보면서 아직도 이 셀바스 AI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세력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현재 매수가여도 양호한 위치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6에서 7%가량 수익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현재 셀바스 AI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느긋하고 차분하게 이제 제약바이오 장세를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셀바스 AI 목표 주가는 6,600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는지 추천도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많은 분들이 주말간에 뉴스를 보셨다고 하면 이제 남북 경협에 따른 새로운 섹터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많이 계실 텐데 일단 KB 금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이제 2008년 9월에 국민은행, KB 투자신탁, KB 인베스트먼트, KB 신용정보 등 다양한 금융 관련 계열사를 지닌 회사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금융 관련의 대장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남북 협력 관련으로 엮일 가능성이 확인이 되었고요. 현재 제가 남북 협력 관련해서 좀 변동성이 의존한 좀 단기적인 종목을 드렸는데 남북 경협 관련해서 단기적인 종목 외에도 손절가가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튼튼한 종목을 한 종목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2017년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다소 좀 주춤하면서 차트상으로도 주가가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2018년 1,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그리고 바로 직전 2017년 4, 4분기 대비 양호한 모습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북 경협주에서도 철도, 산림, 비료, 전력 외에도 추가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 섹터들 많이 찾고 계실 텐데 사실 남북 경협 호재를 있고 본격적인 이런 제조업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겠죠. 예전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과 같은 경우 188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1930년대 대공황 이전까지 산업 변화를 보면 제조업이 상승하기 전에 금융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KB 금융 관련해서는 매수가는 지지권 하단부에서 안전하게 오후쯤에 매수하실 수 있는 56,000원을 제가 최고가로 잡아드리고요. 이제 56,000원과 54,000원 사이에서 이제 오후마다 종가 베팅 좀 하시면서 비중 관리하시면서 평단가 관리하시면 되시고 사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손절가가 의미가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반드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 혹은 추가 매수가는 제가 중기적인 지지권 49,000원을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부인 67,000원을 말씀드릴 건데 중간에 단기적인 저항이 한 군데 존재를 하고 있긴 한데 이 부분에서는 돌파 여부 직접 방송에 제가 출연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종목이다. 손절가 의미 없다. KB금융에 대한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뵙고 또 얘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30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장 초반에 비해서 코스피의 탄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은입니다. 이번 주 이 FOMC 의사록 공개와 함께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흐름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43% 하락하면서 2450.13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2460선까지 올라섰던 이 코스피는요, 현재 4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29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543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0.51% 하락하면서 49,2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8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0.37% 하락하면서 26만 9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현재 1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포스코는 0.69% 하락하면서 35만 8천원에 거래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은 오늘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감리위원회는 늦어도 31일 안에 이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LG화학은 현재 2.18% 하락하면서 33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현대모비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0.42% 상승하면서 24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34% 상승하면서 872.43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74선까지 올라섰던 코스닥은요, 여전히 87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개인은 428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1.17% 하락하면서 9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제는 1.56% 상승하면서 77,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신라제는 고령암과 관련된 신약의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노스는 9%대 오늘 강세입니다. 9,27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는 5.44% 상승하면서 11만 8,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오늘 1% 상승하면서 67만 1,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바이로메드가 2%대 강세고요. CJENM은 오늘 0.90%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펄어비스는 오늘 모두 상승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0.31% 빠지면서 9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대웅제약이 6.23% 상승하면서 20만 4,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 이 대웅제약은 신약 발표 지연이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현재 현대글로비스가 3.34% 상승하면서 15만 4,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섬은 3.07% 상승하면서 3만 8,6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마블은 2.87% 상승하면서 14만 3,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이 신곡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정과 함께 현재 14만 3,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롯데 정밀화학은 2.48% 상승하면서 6만 6,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이 7.43% 하락하면서 18,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쌍용양에도 오늘 3.71% 하락하면서 33,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SL 그리고 한전기술 모두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1위는 현대로템입니다. 2위부터는 삼성전자, 3위 보락, 현대건설, 셀트리온, 그리고 6위는 깨끗한 나라, 7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8위는 에스모입니다. 1위인 현대로템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은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입니다. 북한 철도 개발 기대를 받으면서 한 달 전 이 18,500원이었던 현대로템의 주가는 현재 36,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4만 원 선까지 올라섰던 현대로템은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 소식 등과 함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36,3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3위인 보락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보락은 이 구광모 상무와 관계가 있는 기업입니다. 보락은 파인애플 에센스 등 이 식품 첨가물과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난 18일 29%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 상무가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LG그룹과 보락 간 협력 관계가 긴밀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결과입니다. 현재는 29.93% 상승하면서 4,77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위인 깨끗한 나라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깨끗한 나라는 제지 사업과 생활용품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깨끗한 나라의 최대 주주는 희성전자인데요. 희성전자는 구광모 상무의 친부가 이끄는 희성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구광모 상무의 경영권 승계 소식과 함께 현재는 29.96% 상승하면서 7,0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연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출중 2부는 종목에 집중해서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고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로 만나봅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종목 듣기에 앞서서 수익률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5월 16일에 주셨던 SKC 솔믹스가 지금 그러니까 매수가 된 지 나흘 만인데 오늘도 2% 올라서 수익이 14% 가까이 났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위해서 리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SK 솔믹스는 이제 새롭게 이제 변화되는 기업이죠. 최근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률 증가라든가 매출익, 순이익 이런 부분에 어떤 증가세가 아주 좋고요. 이런 흐름이 지금 IT의 전반에 이제 걸쳐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오래된 조정을 받고 재차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적과 연동돼서 IT도 가는 종목은 잘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환 이사께서는 주가 대비 지금 많이 저평가돼 있다.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많이 싸져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오늘은 그 대형주 중에서 이제 DB 하이텍이죠. DB 하이텍을 보는데 이제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는 좀 안 좋았던 게 왜 그러냐면은 실적 우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영향을 받아갖고 작년 그 8월 이후로 아주 급락을 했었죠. 잘 갈 그런 전체 반도 체주의 전반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꾸로 이제 빠졌는데 이것이 이제는 그 실적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앞으로 2분기나 이런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이제 하락이 이제 끝난 거다. 이제 상승이 시작될 초도 단계에 있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2차 상승의 이제 초반에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그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세히 한번 그 사업 내용을 좀 더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에서 이거는 매수해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4,500원 이렇게 짧게 보시면서 한번 충분히 매수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DB 하이텍이었고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시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종목 리뷰부터 좀 듣겠습니다. 4월 30일에 주셨던 다스코의 주가가 지금 수익률 28% 가까이 나고 있는데요. 목표가 13,000원에 근접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북 경협주 중에서 이제 인플라 건설 쪽에 이제 해당이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모든 이평선이 지금 정배열에서 움직이면서 지금 거래량이 다소 이제 좀 축소되는 그러한 이제 수렴 구간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3,000원의 차익을 하신 분들은 이제 매매를 종료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보유하셨다고 하면은 11,000원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계속적인 매매가 가능하겠다. 그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스코를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차익 실현으로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오늘장 대응 전략 좀 듣겠습니다. 휴일을 앞두고 거래가 좀 한산한 걸까요?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지금 여전히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수소차 섹터가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성문전자 우선주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 성문전자가 16%, 우수 AMS가 이제 11.7%, 이런 이제 급등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지금 전기 수소차로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지수 방향성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가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지금 이평선들이 이제 수렴된 구간에서 지금 등락을 박스권에서 가져가는 이런 정도의 이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성을 지금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역시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감, 금리라든지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3%대를 넘어가는 이런 흐름을 전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인플레 우려에 대한 발작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전개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뭐 전주 금요일 날 21선을 이렇게 올라타면서 이제 쌍바닥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중소형주들이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대로 대형주보다는 목표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개별 종목 장세 쪽에 좀 집중을 하면서 전체적인 중소형주 쪽으로 수익을 내가는 그런 전략이 계속적으로 좀 유효한 그런 장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그 종목들의 좀 흐름을 짚어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수소차 섹터가 가장 지금 강한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우선주들의 이러한 흐름들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죠. 오늘도 이제 상한가가 5종목 들어간 중에서 거의 이제 3종목이 우선주인데 사실 이제 이런 우선주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수의 방향성이 정확히 안 나올 때 이제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특징을 가집니다. 근데 단지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거래량들이 지금 뭐 깨끗한 나라 우선주 같은 경우는 38,000주, 신풍제약 우선주는 169,000주, 이렇게 식으로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보유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종목들은 뭐 빠질 때 상당히 팔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밀려버리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우선주 매매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별 종목 장세가 오늘도 펼쳐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중소형주가 강하다 하셨는데 그럼 오늘 추천주도 중소형주 쪽에서 고르셨을 것 같습니다. 추천주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여전히 남북경협주 좋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의 수급 중심에서 움직일 거다. 오늘 뭐 눌림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상당히 좋은 종목별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릴 종목은 세너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세너텍은 이제 남북경협 자원개발주 쪽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동종목은 이제 원래는 2차전지 섹터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라믹 비드라고 그래서, 주력 제품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데, 이제 이 세라믹 비드라는 게 상당히 사용 용처가 지금 다각화되고 있다.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북경협 중에서 이제 자원개발 중에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보고 있는 거는 지금 히토류라는 광물입니다. 이 히토류라는 광물이 반도체 소재라든지 태양광 소재라든지 굉장히 사용처가 많은데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나지가 않았습니다. 채취가 안 됐었는데 지금 북한 쪽에 이번에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요. 북한의 지금 히토리움 잠재량이 상당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원개발주로 지금 해인이 지금 대장주로 달리고 있는데요. 저는 뭐 세너텍도 해인 못지않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뭐 3,660원 현재가입니다. 그래서 현재가의 매수가를 하셔도 좋겠고요. 주요한 저항대를 지금 다 뚫어냈기 때문에 현재가의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280원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자개미 백영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오늘 개인 투자자들만 순매수로 대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전일 종가 부근이고 코스닥은 사흘째 상승 0.5% 정도 오릅니다. 대형주보다는 오늘도 중소형주가 강한 장인데요. 내일은 석가탄신일 연휴를 맞아서 하루 쉬고 저희는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